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자,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대한민국. 일본에서 나온 잡음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중국발 잡음입니다.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만평을 통해 보시죠. 자, 박순찬 화백님의 장도리 만평입니다. 6월 8일 이재명 대표가 중국 싱하이밍 대사와 만났습니다. 자, 40년 동안 마찰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약적으로 성장했던 중국과의 관계가 요즘 엉망이라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고 우려가 큰 가운데 야당 대표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뭐든 해야지 해서 만난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국 대사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중국의 적대적인 쪽에 베팅하면 망한다. 뭐 일종의 협박이라고 들을 수도 있겠죠. 대선 후보였던 야당 대표가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굴욕이다. 근데 사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고 했을 때 미국 쪽에서도 중국에 베팅하지 마라고 지금의 대통령인 바이든이 똑같이 얘기한 사례도 있어요. 그때처럼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때 이 발언과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기현 여당 대표는 침략국에 대한 굴욕이다. 아니, 그 중국이 침략국인가? 6.25 때? 그리고 뭐 삼전도의 굴욕을 연상케 한다 등등 아주 그냥 물 만난 물고기처럼 속사포를 쏴대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던 여당 대표가 이재명이라는 거물을 상대로 신이 난 거죠. 더 큰 문제는 산처럼 무거워야 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싱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 싱대사를 위안스카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더라 라고 무려 위안스카이를 언급하며 홍보하고 싶은 교양을 굳이 과시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안스카이는 구한말 청나라 대사로 조선에 와서 27 새파란 나이에 고종한테 이래라 저래라 만용을 부렸고 나중에는 청왕조가 무너지고 잠깐 스스로 황제를 칭했던 적도 있는 좀 이상한 놈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격이 맞지 않는 국장급 대사한테 망신을 당했다고 난리인데 대통령께서는 국장급 발언에 이렇게 펄펄 뛰는 형국이죠. 사실 이 정도 발언은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심지어는 미국한테까지 중국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패기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자, 만평은 이런 중국 대사를 상대로 한 우리 여당, 정부 전체가 나서서 벌이는 싸움판 같은 외교 현장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왕으로 묘사된 대통령과 청나라 관복을 입은 중국 대사가 멱살잡이를 하고 있고 삼전도 굴욕 잊지 말자는 피켓을 든 내시는 김기현 대표죠. 그리고 왕에 충실한 간신들은 위안스카이의 만행을 기억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참 역사도 선택적으로 잊고 어떤 건 안 잊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그려내면 이 만평은 그냥 뉴스의 수준에 그칩니다만 뒤편을 보시면 일본 총리가 방사능 테이블에 앉아서 아주 여유 있는 표정으로 과거는 있고 미래로라는 라벨이 붙은 술병에 술잔을 듭니다. 여기서 이 만평은 뉴스를 넘어 논평이 되는 거죠. 요즘 친일 외교가 도가 지나치다고 많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반일 감정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정부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혐중 감정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원근을 두고 표현된 기시다의 모습이 이런 논평을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 사견인데 무슨 친일 반중이 정부의 이념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미워서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저러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15일자 만평입니다. 장소는 교실입니다. 자, 뒤에 성조기 멜빵 바지를 입은 바이든 어린이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어요. 자, 한 어린이가 앞으로 나섭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리고 넌 누구 편이냐? 이러죠. 자, 침 흘리면서 자고 있던 아이가 일어나서 이 새끼 뭐야? 하는 눈으로 보고 있죠. 자는 아이의 옷은
노랑과 빨강. 아무래도 중국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부상, 그걸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미국. 그 사이에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이 나타나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을 뒷배로 믿고 중국에 대고 쌍욕을 날리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야 껄끄러운 일 하나 해주니까 좋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 새끼 뭐야? 하는 황당한 상황. 그게 현재 우리 외교라는 의미의 그림입니다. 실제 이번 싱하이밍 대사 발언 이후에 우리 정부의 난리 북새통에 대해서 중국은 과거와 달리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한국은 미국 하라는 대로 하는 나라니까 변수가 안 되니까 신경 안 쓰는 거죠. 만평은 정부 외교의 미숙함을 초등학생 교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자, 앞에 그림에서처럼 여기서도 정부의 미숙한 외교 대응을 어린아이 수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하철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어린애예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헐렁바지에 분홍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는데, 유치원 가방은 트레이드마크는 아니죠. 가방에는 성조기와 일장기가 꽂혀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조타도 멸공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한 바퀴 멋지게 돌고 북중러 빨갱이들아 나는 람보다 라고 외치면서 다다다다다다 손가락총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뒷배 믿고 외교적으로 거친 발언을 쏟아내는데 현실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에 이게 위협이 될까요? 그리고 세계를 끝난 지 반세기가 다 돼가는 냉전 구도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이 만평은 유아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한켠에 어른 셋이 조용히 서서 어린아이의 난동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눈은 프레임 밖에 있죠. 자, 저는 그림에서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자, 우리 정부가 미중 간의 갈등에 주목하고 앞으로 두 강대국의 충돌과 파탄을 무슨 기정사실처럼 확정하고 플레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리, 자, 당사국들, 특히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답게 국내 여론을 모두 수용하면서 갈등도 관리하고 한편으로는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의 기업가들을 쫙 끌고 중국을 방문했어요. 특히 마이크론이 중국에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답니다. 아니, 바로 몇 주 전에 마이크론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그리고 작년 미중 교역량은 정치적으로 으르렁거리던 그 와중에도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패권 자리를 놓고 중국과 다투는 입장인데 반중이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낸 역사도 없고요. 역시 중국과의 교역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신냉전에 대비한다는 자기 신념대로 하시되,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 지정학적 입장에 맞게 제발 좀 능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람보놀이 좀 그만하시고. 자, 그리고 역사도 위안스카이나 삼전도의 굴욕만 강조하지 마시고 일제강점기나 현대 민주화 역사도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만평 읽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